반갑습니다. 우리 삶과 직업의 가치, 삶과 직업의 가치. 오늘이 6번째 강의 시간이 되겠습니다.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에 대한 그런 주제 말씀이 되겠네요. 누구나 가정이 있습니다. 또 직장 생활을 하게 됩니다. 이 두 가지가 양립하는 것이 결코 쉬운 문제는 아니죠. 여러분들이 이제 대학 4학년이 대다수일 텐데요. 4학년을 졸업하고 이제 사회에 나가면 직장 생활을 대체로 하게 되겠죠. 오늘날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적으로 우리 청년 실업률이 높고 취업을 하는 것이 쉽지 않아서 여러 가지 고민도 많고 어려움도 많습니다. 속히 나라 경제가 회복되어서 우리 졸업하는 우리 청년들, 대학생, 우리 졸업생 여러분들의 진로가 활짝 열리는 날이 속히 임하기를 소망하고 고대합니다. 어쨌든 가정이 있고 직장이 있는데 누구나 이 두 가지를 양립하면서 균형 있게 잘 직장 생활과 가정 생활을 잘 한다는 것이 이론적으로 쉬운 것 같지만 실제적으로는 대단히 어려운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아직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라면 결혼을 하지 않은 20대라면 아직 가정 안에서의 많은 문제들, 우리 부부간의 문제, 자녀와의 문제, 가족 전체적인 책임을 함께 공유하며 살아가는 문제가 상당히 심각한 문제고 인생의 숙제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오늘 제목이 가정과 직장 사이 두 가지의 균형을 어떻게 이룰 것인가에 대한 그런 고민을 함께 나누는 것입니다. 이 장면이 2019년 개봉했던 극한 직업이라는 그런 영화입니다. 저도 이 영화를 본 적이 있습니다. 치킨집을 인수해서 위장으로 창업을 하면서 형사들이 치킨집을 위장으로 범인을 잡기 위해서 열었는데 엄청난 고객들이 몰리게 되면서 이 형사들이 경찰관들이 형사를 그만두고 치킨집으로 바꿀까 전업하자 이런 말이 나왔다는 거죠. 얼마만큼 이제 그 형사라는 직업은 사실 돈을 많이 받지 못하고 사회를 위해서 국가를 위해서 봉사하는 그런 차원이 많죠. 치킨집으로 돈을 많이 벌다 보니까 직업을 바꾸면 어떻겠는가 이런 그런 고민을 했다는 것입니다. 형사의 적은 월급보다 더 많은 소득이 보장되는 그런 직장으로 옮겨볼까. 가정 경제에 더 많은 도움이 되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보수를 많이 준다. 연봉을 많이 준다고 하면 직장을 옮길 수 있는 사람이 많을 것입니다. 그런 고민이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의 문제. 오늘날 산업화 시대에 들어서면서 일과 직장과 일과 또 가정과 평안, 행복이라는 그런 관점에서 볼 때 양립하는 것이 굉장히 큰 고민이 되었습니다. 지금은 4차 산업혁명 시대지만은 그 이전의 시대, 여러분의 부모님 세대에는 일에 몰입해서 성공을 하면 훌륭한 가장이고 가정도 행복하고 온 가족이 평안하게 살 수 있다. 이런 개념을 가지고 있었던 것이 과거 시대였습니다. 그러나 오늘날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야말로 많은 사람들이 일에 몰두하고 성공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가정의 소중함, 또 자기 실현, 평안, 행복 이런 가치를 훨씬 더 귀하게 보고 있는 것이죠. 직장에서 일하는 모든 사람들은 가정이 있고 휴식과 일의 성취물인 보수를 가정으로 가지고 간다. 예. 그래서 오늘날 4차 산업혁명 시대에서는 경제적인 여러 가지 성취물, 보수도 참 쉬운 문제가 아니고 또 바쁘고 분주한 가운데 가정을 잘 평안하게 행복하게 만들어가는 것도 쉬운 문제는 아닌 그런 숙제가 되었습니다. 가정과 직장이 양립해야 되는데 그것이 쉬운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오늘 이렇게 우리가 함께 나누는 것이죠. 한자 고 중에 수신제가
치국평천하 이런 말이 있죠. 수신, 자기 몸을 다스린다. 제가 가정을 다스린다. 치국, 나라를 다스린다. 그렇게 되면 천하가 평안하게 된다. 다시 말해서 자기 자신을 다스릴 줄 알고 가정을 다스릴 줄 알고 그 다음에 나라를 다스려야지 평안이 온다. 가정과 직장의 지혜로운 병립, 우리 모두의 모든 인생의 현대인들의 숙제가 아닐 수가 없습니다. 일을 많이 하고 돈을 벌려고 하면 가정에 소홀하게 되고 가족들 또는 부부관계에서도 신경을 많이 쓰지 못합니다. 일 중독이라는 말이 있죠. 워커홀릭. 워커홀릭에게 걸린 사람들도 많이 있습니다. 일 중독. 일에 빠져서 사는 거죠. 가정을 돌보지 못하는 거죠. 인간관계에 여러 가지 소홀하게 되는 거죠. 그것이 현대인들의 숙제고 문제 가운데 하나이기도 합니다. 인재를 일터로 보내며 후방기지, 후방에서 혜택을 누리고 평안을 누리는 곳이 가정입니다. 가정이 없이 직장도 없고 직장 없이 가정도 존립하기 힘들다. 이 두 가지가 함께 있어야 되죠. 직업이 없다면 경제적으로 너무 어려워서 가정에서 힘들고 또 직장에서 돈을 많이 벌기 위해서 시간을 많이 직장에 투자하면 가정이 소원해지고 이 가족 관계가 어려워지고 그래서 양립하고 병립하는 것이 바람직하지만 어렵다 그런 내용이 되겠죠. 가정은 우리 성경적으로 보면 하나님이 세우신 기관입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다. 하나님이 제정하신 제도가 이 땅에 세 가지가 있다고 보는데 하나는 가정이고 하나는 정부고 하나는 교회다. 교회도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고 가정도 첫 가정이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 나오죠. 하나님이 가정을 만드셨다고 보는 것입니다. 정부도 국가도 하나님이 세우신다. 성경은 또 그렇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이 세 가지 균형이 잘 잡히는 그런 사회가 기본적인 골격을 잘 갖춘 사회다. 그렇게 말할 수 있겠죠. 자, 가정은 우리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입니다. 우리 인간은 가정이 있어서 가정에서 태어나고 가정에서 행복을 나누고 가정에서 또 슬픔도 함께 이겨내고 시련과 고난도 이겨내죠. 가정의 구성원인 남성과 여성, 가정은 먼저 남편과 아내가 이렇게 함께 만나서 결혼함으로 가정이 만들어지고 이제 설하의 자녀들이 예전에는 자녀가 5명, 3명 많았지만 지금은 1명 혹은 2명 낳지 않는 사람들도 있는 것 같습니다. 평등하게 그렇게 동등하게 창조가 됐다. 그래서 가정은 인간의 축복의 어떤 나눔 공동체, 운명 공동체, 행복 공동체, 인간관계를 가장 먼저 배우고 세우는 기초 단위, 그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만큼 가정은 인간에게 중요한 것이죠. 창세기 2장 18절에 보면 아담이 독처 혼자 사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나님이 말씀하신 말씀입니다. 하와를 돕는 배필이다. 그렇게 표현을 했습니다. 에베소서 5장 22절 이하의 말씀도 남편 여러분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셔서 교회를 위하여 자기를 내주신 것 같이 아내를 사랑하십시오. 아내 여러분 주님께 순종하는 것 같이 남편에게 순종하십시오. 이런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주춧돌인 가정경제. 가정은 하나님이 세우신 선물인데 가정에 이제 가족 구성원들이 뭐 3명, 4명, 5명, 과거의 대가족에서는 뭐 10명씩 이렇게 되기도 했죠. 가정이 세워서 국가에도 국가의 예산이 있는 것처럼 가정에도 가정 경제를 만들어 가야 됩니다. 가정마다 다르고 과거에는 아버지 혼자 월급을 받아서 모두가 다 살 수가 있었지만 지금은 그렇게 쉽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 많이 복잡다단해지고 어려워졌습니다. 그래서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하는 경우도 많습니다.
가정을 잘 영위해 나가기 위해서 가정의 경제, 아버지가 이렇게 연봉이 많은 그런 남편이 아버지가 연봉이 많은 가정이면 그런 대로 잘 살 수 있지만 그런 가정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하나님의 문화 명령, 아담과 하와라는 부부가 가정을 통해서 해야 할 일을 하고 직업을 가졌다. 창세기 보면 하와는 잉태하고 아기를 출산하는 그런 일이 있고 아담은 땀을 흘려서 일을 하라고 하나님이 명령하셨습니다. 일을 하고 직업을 가진다는 것은 하나님이 세우신 기간 가정 안에서 가정을 바로 이제 세워나가기 위해서 하나님이 주신 문화 명령이다. 문화를 세우는 명령이다. 나라, 사회, 국가를 세우는 명령이다. 이렇게 말할 수도 있겠죠.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가족을 돌아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여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 바울 사도가 가정을 잘 꾸리라는 것을 그렇게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자, 가정의 주춧돌 경제, 가정 경제에 대해서 말씀하는데 잠언 31장에도 보면은 부지런히 자기 손으로 번 것을 가지고 경제활동을 하며 자기의 집안을 잘 보살피라 이런 말씀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현명한 아내 가장에 대하여 르무엘 왕 어머니가 가르치는 교훈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바 부지런히 일함으로써 가정을 풍족하게 꾸려가라. 그것이 이제 성경의 교훈이고 가르침이기도 합니다. 가정을 잘 꾸려감에 있어서 물질, 재물, 경제가 없이는 불가능하죠. 직업은 사람과 가정을 살아가게 하는 합법적인 재물 취득의 수단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직업은 대단히 중요합니다. 인간에게 있어서 직업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찾고 자기 소속감을 가지고 자아 실현을 하고 자기의 달란트를 발휘하고 사회에 공헌하고 하는 그런 직업이 주는 의미, 가치가 대단히 크고 많은 것이죠. 행복한 가정에서의 직업,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주신 의미를 찾게 해주고 그런 삶의 가정을 깨닫게 하고 그뿐만 아니라 하나님이 허락하신 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것. 삶의 의미가 무엇인가? 직업을 통해서 사람은 삶의 의미를 찾아갑니다. 체육 선수는 체육하는 일을 통해서, 음악 선생님은 음악 가르치는 일을 통해서, 기술자는 기술을 하는 그런 일을 통해서 누구든지 자기가 잘하는 그런 달란트 은사가 있는데 그것을 통해서 삶의 의미를 우리가 찾기도 하고 만들어 가기도 하는 것입니다. 가정, 경제, 가정은 이렇게 경제활동, 직업을 통해서, 일을 통해서 가정이 든든히 서가는데 이제 일과 가정의 가족관계, 행복과의 관계, 이 두 가지 관계가 잘 병존해야 된다. 그런 뜻이 되겠습니다. 자, 삶의 의미를 찾아서 삶의 의미, life meaning, 삶의 의미가 무엇일까? 존스 홉킨스 대학교의 사회과학자들이 7,948명의 학생을 대상으로 조사를 해보니까 인생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뭔가? 돈을 많이 버는 것이 16%, 자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는 것이 78% 이렇게 나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인간은 자기 삶의 의미와 목표를 찾아가는 것. 내 인생의 목표가 무엇인가? 의미가 무엇인가? 내가 정말 돈을 벌기 위해서만 이 일을 해야 되는가? 라고 한다면 사람은 의미 상실이 일어나고 방황을 할 수 있는데 내가 이것을 함으로 인해서 결과적으로 돈을 벌게 되고 삶의 의미를 찾게 된다면 자기 일은 참으로 가치 있는 보람이 있는 일이 될 수 있을 것입니다. 자, 행복한 직업은 돈만 버는 것이 아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 땅에 보내신 의미를 찾는 삶의 과정, 의미 찾기. 인간이 그렇습니다. 동물은
이런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사자나 호랑이나 코끼리나 또 식물도 삶의 의미를 찾지 않습니다. 오직 인간만이 삶의 의미를 찾아가는 거죠. 인간만이 이성이 있고 의지가 있고 감정이 있고 언어가 있고 인간은 역사를 만들고 문화를 만들고 인간은 그야말로 자기 시대의 그 사회 안에서 국가와 가정과 조직 안에서 의미를 만들고 의미를 쌓아가는 그런 존재가 인간입니다. 의미를 찾아간다는 것이 대단히 중요하죠. 우리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심리학자 가운데 빅터 프랭클. 2차 대전 때 독일군에 의해서 유대인이었기 때문에 감옥에 갇혔는데 많은 사람들이 삶의 의미를 잃어버려서 죽어나갔다고 했습니다. 자기는 삶의 의미를 찾기 위해서 끊임없이 의미 찾기를 도전하면서 결국 유대인들의 그 핍박 속에 죽어가는 수많은 600만이 죽었는데 자기는 살아나고 이제 전쟁 이후에 의미요법이라는 그런 심리요법을 만들었죠. 의미요법. 로고테라피라고 하는데 의미요법. 이만큼 인간에게는 의미가 중요하다 그런 뜻입니다. 의미를 찾자. 단순히 자신의 삶의 욕구를 개선하는 것이 아니고 목표에 대해서 근원적인 자신의 존재 가치, 나는 왜 살아야 하는가, 나의 가치가 뭔가, 그 가치를 찾아가는 것이 의미 찾기라고 볼 수 있겠죠. 삶의 전체나 혹은 오늘 현재 나의 삶에 있어서 최선을 다할 수 있게 행복을 만들어주는 그런 과정이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변화하는 가정의 형태, 오늘날 가정이 많이 바뀌었습니다. 예전에는 대가족에서 소가족, 핵가족, 지금은 1인 가족도 우리나라 30%가 넘습니다. 혼자 사는 사람들이죠. 1인 가족이 가족 형태가 계속 바뀌고 앞으로도 어떻게 변화될지 모르겠습니다. 맞벌이 가정이 대단히 많이 증가되었습니다. 과거에는 남편이 가정 경제를 전적으로 책임졌는데 지금은 부부간에 동등하게 이끌어가는 그런 가정 형태로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외벌이 혼자 버는 직장생활하는 사람들이 53.7%, 맞벌이가 46.3% 이렇게 나타나고 있습니다. 오늘날 맞벌이는 점점점 더 많아지고 있는 추세이죠. 그렇게 되면 이제 부부가 함께 직장 생활을 한다면 이제 가사노동이라는 가정에 돌아와서 가정 안에서 직장을 마치고 직장 생활에서 나와서 가정에 돌아와서 누가 아이를 돌보고 누가 식사를 준비하고 누가 세탁을 하고 이런 이제 가사노동, 가사분담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게 오늘날 또 부부간의 가정 안에서 문제가 되기도 하죠. 모성보호제도라는 것이 있습니다. 임신, 출산, 수유라는 여성 고유의 신체적, 생리적인 그런 일들을 위해서 법적인 국가에서 보호 장치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산전, 산후 휴가, 육아휴직, 수유시간, 생리휴가, 여성들에게는 정당하게 모성보호를 받을 사회적 권리가 있으므로 여성 스스로 적극적으로 모성보호제도를 요구하고 사용을 해야 된다. 그냥 참고 살아서는 안 된다. 사회에서 법적으로 또 그렇게 만들어줬고 또 가정의 자녀들을 위해서 자신의 신체적인 여러 가지 약함을 보충하고 보호하고 또 지켜나가기 위해서도 이런 모성보호제도를 잘 활용하는 것이 좋겠다는 것입니다. 가사노동에 대해서 두 가지 측면의 접근이 있습니다. 개별 가정에서는 가사노동을 구성원들이 어떻게 분담할 것인가, 가족 구성원이 각자의 시간과 능력에 따라 적절하게 남편과 아내, 자녀들과 함께 가사노동을 적절하게 분담할 수 있습니다. 주부가 가사에 참여하도록 가족원들을, 식구들을 잘 유도하고 우리 자녀들에게까지 동기화시켜서 분담을 하는 그런 기회를 만들어 주는 것과
가사노동에 대한 사회적인 접근, 사적 개별적 가사노동을 사회적 노동으로 전환시켜 가정생활의 어떤 향상을 지원하도록 국가에서 돕도록 그렇게 하겠다는 거죠. 그 가사노동이 사회화하면서 변화된 세 가지 형태는 의식주의 모든 분야를 상품화한다. 복수의 개별 가족이 분업, 협업을 하면서 가족을 집단으로 돌보도록 그렇게 한다. 또 사회적 공공적 소비 수단이나 서비스를 공적으로 공급하는 공무와 육아휴직이나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에서 여러 가지 설비나 제도를 잘 활용하도록 그렇게 만들어준다. 이런 관점을 넓히고 변화시켜서 오늘날 다양하게 접근할 수 있도록 그렇게 가사노동에 대한 여러 가지 도움의 방법들을 생각해 볼 수 있는 거죠. 자, 우리 자녀에 대한 변화, 자녀 관계, 자녀 관점, 자녀에 대한 태도도 많이 변화가 일어났습니다. 가정 안에서 딩크족이란 말이 이제 나온 지가 오래됐는데 더블 인컴 노 키즈. 이 임금은 더블, 부부가 같이 2배나 벌고 자녀는 갖지 않는다. 노 키즈. 아이는 낳지 않고 맞벌이로 고소득을 가지고 부부의 행복을 추구한다. 인생을 즐기기 위해 사교육비도 지출하지 않고 양육비도 절약하고 아이 때문에 골머리 썩을 일이 없다. 이런 사람들을 딩크족이다 그렇게 불렀습니다. 자녀에 대해서 어떤 양육의 책임을 지지 않으려고 하는 거죠. 하나님은 자녀를 가정에 선물로 주셨다고 했는데 이걸 말썽꾸러기로 인식하고 가정을 통하여 자녀를 주시는 하나님의 뜻과 인간의 어떤 전통적인 가치관을 무시하는 그런 태도라고 볼 수도 있을 것입니다. 직장과 가정의 불균형이란 차원에서 볼 때 우리 직장인 909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해보니까 갈등을 겪어본 적이 있다. 직장과 가정 사이에서 68.3%입니다. 잦은 야근, 초과 근무, 또 고용 불안, 적은 월급, 자녀 양육에 대한 책임, 잦은 회식 이런 문제들이 직장 생활, 가정 생활에 있어서 갈등이 되고 문제가 되더라는 거죠. 가장 큰 문제점, 직장과 가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대화 부족, 가족 간의 대화 부족, 마찰이 많아지고 집안 환경이 엉망이 되고 소외감이 커지고 가족 행사에도 참여하지 못하고 이런 가정 안에서 직장 때문에 발생할 수 있는 여러 가지 문제점들도 있다는 거죠. 또 직장에서도 여러 가지 좋지 않은 영향을 나타내는데 가정에 갈등이 생길 경우에 권태감, 사기 저하, 이직 욕구, 만족도, 충성도 감소, 생산성 감소, 가정이 평안하지 않으면 직장에서도 좋은 영향을 나타낼 수가 어렵습니다. 균형 있는 삶을 가정과 직장에서 우선순위를 정하고 노력하고 나만의 시간을 가지고 불안감을 없애고 완벽성을 갖지 않도록 하고 이런 자기 절제 노력, 자기 균형에 대한 노력을 많이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이죠. 일과 가정의 균형을 위해서 가장 먼저 도입되어야 하는 제도, 탄력근무제, 퇴근 후 전화나 업무 지시를 금지하고 주말 근무 금지하고 주 4일제, PC 강제 오프, 남성 육아휴직 이런 것들을 통해서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만들어 주는 거죠. 여러 가지 좋은 방안들을 우리가 활용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행복의 원천은 가정. 그렇습니다. 가정으로부터 행복이 만들어지지 않고 인간이 개인적으로 행복을 어떻게 혼자 만들 수 있는 게 아니라 가정 안에서 느끼는 행복이 참 행복이 되죠. 맞벌이가 자녀가 있는 가정에서 더 많은 갈등을 겪게 되는 거죠. 과도한 야근, 직장에서 일은 가정에 상당한 스트레스를 주죠. 가족 구성원 간의 소통 대화가 상대적으로 적어지기 때문에 문제가 더 많이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바람직하고 행복한 가정생활을 위해서는 부부간에 균형 잡힌 시각과 많은 대화를 하고 가사분담, 자녀 양육 부담, 경제 부담 뭐 이런 것들을 지혜롭게 잘 해나가는 대화가 많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행복한 사람이 성공할 가능성이 크다. 이것도 상당히 의미가 있는 말이죠. 평안한 가정에서 출근한 사람, 직장에서 불타는 열정으로 일하고 그 일의 성취를 남들보다 쉽게 맛보게 되고 또 성취감도 더 큰 기쁨으로 가지고 가정으로 돌아가게 되죠. 가정이 행복해야 일도 잘 된다. 가정이 불행하면 일도 하기 어려운 것이 당연지사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일한다. 가정과 직장의 균형을 잡기 위해서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모든 것을 코람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이 보신다는 그런 태도가 중요합니다. 사람의 일이 하나님 앞에 바르게 쓸 수 있으면 자기 인식, 하나님 앞에 선다, 하나님이 보고 계신다, 그런 의식을 가져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다시 가족 구성원으로서 직업을 가진 사람,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서 세상을 다스리고 운행하는 일에 참여한다. 그래서 직업의 척도 가정의 구성원으로서 어떤 일을 하든지 하나님이 나를 보고 계신다. 배우자와 자녀와 직업인으로서 일하는 자신을 어떻게 보고 있을까 생각하는 것. 그런 자세, 태도가 무엇보다도 인생을 인생답게 의미 있게 만드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되는 것이죠. 자, 달란트대로 일한다. 칼빈은 우리 장로교 종교 개혁자이죠. 자기에 주어진 은사, 재능, 달란트대로 일한다. 기독교 강요 3권 10장에서 어떤 직종에 부름받은 사람이든 자기 한계를 넘어서려고 하지 말라. 하나님이 주신 달란트에 충실하게 살면 된다. 과도한 욕심은 일을 거르치고 사람을 또 하나님을 욕되게 한다. 가정에서는 가족들이 자신의 은사, 달란트, 재능대로 일하면서 사회에 이바지하고 또 적극적인 후원자가 가정에서 되어주고 기도하면서 응원하는 친구가 되는 것이 가장 아름다운 모습이 될 것이다. 그렇게 보는 것입니다. 긍정적인 마음으로 일한다. 극한 직업이라는 프로그램에 출연했던 전철의 전기수리 기사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힘들지만 일할 곳이 있어서 좋고 감사하다. 내가 이 일을 하는 것은 다른 사람이 잠든 시간에 내가 수리한 전기로 인하여 승객들이 안전하게 전철을 탈 수 있다는 보람이 있다. 전철이 멈추는 시간은 밤 12시에서 4시 사이에 밤잠을 자지 않고 일하는 거죠. 이런 말을 했습니다. 나의 노력과 땀을 통하여 다른 사람들의 혜택을 누리고 만족해하면 행복한 것을 볼 때 보람이 생기고 직업의 만족도도 높아진다. 이것이 이제 의미고 보람이 될 수 있겠죠. 무슨 일을 하든지 인간은 긍정적인 마음이 힘들고 어려운 일까지도 기꺼이 하게 하는 원동력이 된다. 긍정적인 마음, 이것이 힘들고 어려운 일도 감당할 수 있는 원동력, 원천이 된다. 그런 의미가 되겠습니다. 긍정적인 마음, 부정적인 것은 자꾸 자신을 비관하게 하고 원망하게 하니까 긍정적인 태도가 인생을 행복하게 만들 수 있다. 그렇게 보는 것이죠. 자, 우리 생각 나누기가 있습니다. 직장과 가정이 병행하려면 우리 자녀는 어떤 자세로 일을 해야 할 것인가, 어떤 마음, 앞에서 얘기한 대로 자기의 어떤 한계 안에서 또 균형을 잘 잡고 일과 가정에 자신의 능력대로 긍정적인 마음,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일하는 태도가 중요하지 않을까 합니다. 맞벌이 부부로서 가사 노동의 분담은 어떻게 할 것인지, 앞으로 이제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직장생활을 하면 또 부부가 같이 일을 한다면 어떻게 가사 분담을 할 것인가, 이것을 많은 대화를 통해서 해나갈 때 행복을 유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직장과 가정을 균형 이루기 위해서
내 자신이 우리가 어떤 노력을 해야 할 것인가. 아무래도 더 부지런하고 서로를 배려하고 대화하고 존중하면서 역할 분담을 잘 나누어 가는 것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자, 직장과 가정, 가정과 직장 사이 우리 모두가 다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균형을 잘 이루어서 어느 곳에서도 실패하지 않도록 그런 삶을 살아가는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6장 가정과 직장 사이 같이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수고하셨습니다.